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 내용은요, 세계화 도시 정책 중에서 접대 생태 도시 어떤 유사 도시에 관한 명칭들 했었죠.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반 시설의 어떤 도시들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다가 말했죠. 그죠? 자, 우리 자료는요, 공부방법에 관한 설명, 강의 내용 공지 쪽에 제가 동영상 촬영을 따로 하나 해놨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공부방법이라든지 자료 찾는 거 제가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지금 내용은요, 우리가 법 제도 기준에 관한 것 중에 세계와 어떤 도시 정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10분형으로 제가 강의를 한다고 그랬죠. 자,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 어떤 개념은요, 앞에 지금 우리가 세계 협약에 관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기후 변화 관계 때문에 또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 계획이라든지 국토계획 환경 정책이 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중에 우리가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생태도시 어떠한 유사 어떤 내용들 설명을 설명이 아니고 뒤에 하나하나씩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도시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정말해서 기반 시설이죠. 그죠? 도시의 어떤 명칭들이 아니고 이번에는 기반 시설에 얽혀서 도시들의 어떠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게 있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IT를 이용한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팩트 시티라 해가지고, 도시 어떤 집중의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도 전부 다 IT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테크노피아 해가지고 정보도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이버 시티 이래가지고 가상도시라는 것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도시 자체가 가상이 아니고 어떤 전부 다 어떤 IT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비쿼터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유비쿼터스도 시 공간을 넘어선 도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전부 다 이런 도시의 기반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반 시설, IT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도시의 명칭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는 생태 도시에 관한 어떤 명칭들의 개념이라면 이번에는 I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생태 도시, 정말해서 도심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멀리 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의 어떠한 탄소를 배출을 적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IT 기술을 이용한 도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어떠한 의미가 뭔가라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현 세대에 필요한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기준을 만족을 시키면서 질을 해치지 않는 거죠. 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미래 세대의 어떠한 자연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산적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환경과 자연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무조건 다 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 범위 내에서 인간 생활의 질을 우리가 이 역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커퍼시티라는 단어도 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태적으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도시 개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 하나로 단어에만 자꾸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도시계획가는 그냥 진짜 땅 따먹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도시계획가는 땅 따먹는 가라고 하고, 조경학과들은 무슨 뜬구름 잡는가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근데 요즘은 도시계획학과는 여전히 땅 따먹는 거고, 조경학과는 정말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기존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도시 개발의 어떤 형태인데요. 생태도시, 녹색도시, 에코시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환경 생태를 보존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더 들어가면은요, 이상형 도시를 제시한 도시의 청사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청사진이라는 게 뭐죠? 청사진이라는 것은 미래도시 어찌 보면 가상 그죠? 비록 그까지는 못 가지만 그까지 가도록 노력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태 도시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앞에 지금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지금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어떠한 도시의 명칭들이 지금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에코시티 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다 통괄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고 공생한다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만은 아직은 부족하긴 해요. 자, 그래서 공생되고요. 자, 도시 체계를 이렇게 갖추는데 환경 친화적인 도시입니다. 뭐 환경 도시는 아니고 환경 친화적 도시죠. 토지 이용 계획 시 환경 친화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을 하게 되죠. 그죠? 도시는요, 어쩔 수 없이 토지 이용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단어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시에 토지의 환경성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옛날에는 그냥 진짜 갈라버렸는데 정말해서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축축축 잘라지고 여기는 뭐 주거지역 여기는 무슨 상업지역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도시 적성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적성 평가뿐만 아니라 환경성 평가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 입장에서 토지 적성 평가도 하게 되죠. 국토 입장에서는 도시 적성 평가를 하고 환경성 평가는 그 구역 쪼개진 구역마다 다시 적성 평가, 환경성 평가를 하게 되죠. 그죠? 환경성 평가를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하죠. 환경성 평가를 하는데 왜 하는 거죠? 환경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자, 환경 지표는 어떤 지표예요? 생태적인 측면입니다. 그냥 환경 지표라 해서 환경 지표가 아니고 생태적인 측면에서를 하는데, 자, 환경 지표 안에 생태적인 측면 안에서 보면은요, 이 안에 진짜 다 들어가요. 다양성,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4대 요소, 이렇게 해서 환경적 측면의 어떤 4대 요소 이래가지고 다양성, 그죠? 그 다음에 안전성, 다양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안전인가요?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립성, 스스로 또 독립해서 자립을 계속 번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다 합쳐서 우리가 순환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환경의 4대 요소죠. 그죠? 4대 요소입니다. 다양해야 되고 아주 그러니까 좀 다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전하게 잘 자라도록 돼야 되고 그러면서 그게 스스로의 독립의 자립성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순환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어떠한 생태적인 측면에서 환경 지표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생태도시,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생태도시의 가장 기본 요소이면서 토지 이용 계획,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계획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계획 이러니까 뭐가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토지 이용을 계획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법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우리가 용도구역을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 계획 그리고 또 여기에 전체적인 것도 우리가 또 나오게 되는데 그런 계획 안에 그다음 시설 계획도 있잖아요.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요. 이런 계획 시설을 하는데 토지 이용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 지표, 환경 지표를 만드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해도 답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은 어떤 거다 이러면은 물론 용도구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로 유기적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이 맞지만 우리가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것은 생태 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토지 적성과 환경 계획을 하는데 환경 지표를 만들어서 이 환경 지표는 환경의 4대 원칙의 다양성, 완전성, 자립성, 순환성을 만들어서 토지 이용 계획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양성, 환경성, 자립, 순환성을 해서 환경성의 어떠한
토지를 판단을 한다라고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쓰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정말해서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거죠. 물론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용도 구분도 있고 지역 구분도 있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답을 써도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논술일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용어일 때는 이렇게 환경 지표로 나눠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깊이로 아느냐, 그리고 아니면은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아주 넓게 아느냐에 따라서 답의 포지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 그래서 생태 도시 이런 것이 우리가 생태적 측면을 이용을 해서 환경 지표를 마련을 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생태 도시의 아주 기본 계획이다. 기본의 어떤 이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레인 시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